자, 그림은 중형 환기팬에 대한 수동운전, 고장 표시 등 회로의 일부입니다. 이 회로를 이용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장 표시 등 회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8은 MC로서 도면에서 출력기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단, 중복은 없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도면에서 보고 그 명칭을 무엇으로 약호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죠. 해당되는 명칭, 고장 표시기구에 해당되는 명칭을 약호로 써라. 고장 회복 확인 기구의 명칭을 약호로 써라 그랬어요. 중복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회로가 주어진 거예요.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면 고장 표시등 회로다 라고 했죠. 지금 얘가 고장 표시등 회로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장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런 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게 보이죠. 그 다음 이런 게 보이죠. 얘네들이 고장을 검출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과전류 개전기나 또는 지락 개전기나 또는 열동 개전기가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출을 하게 된다. 센싱을 하게 된다. 동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30X가 동작을 하는 거죠. 30X가 동작해서 이 접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접점이 붙으면 이 접점은 무슨 접점이 되죠? 이런 것을 자기유지 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유지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고장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얘가 뭘 하는 거예요? 고장 표시를 하는 표시등이 있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동작했을 때 이러한 것이나 이러한 것이나 이런 것이 동작했다. 그 세 개가 동작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이라는 것은 50일만 동작해도 되고 49만 동작해도 되지만 50일, 49, 50일지 모두 동작해도 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이상이 동작될 때다라고 하는 오화 조건이 만족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X가 동작을 하게 되면 30X의 자기유지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30X의 비접점이 있습니다. 이 비접점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88이 소자되고 88이 소자가 되면 팬 회로는 정지하게 되는 거죠. 고장이 일어나면 모터와 팬은 정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기동이 되겠죠. 그리고 88이 여자가 되면 역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자기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자기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여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BS2를 누르면 정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동 기능이라고 하고 요거는 정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8에 A 접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둘 다 A 접점인데 하나는 B 접점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둘 다 A 접점이 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는 오류가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이런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는 B접점이다 그러면 여기가 B접점이면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면 얘는 정지 표시등이 되겠죠. 얘는 정지 표시등, 얘는 운전 표시등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접점이 있는 것이 여자 될 때 붙어서 점등하는 거죠. 이런 회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고장 표시기구를 물어봤어요. 고장 표시기구. 어느 것이 고장 표시기구일까요? 얘네들이 검출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동작을 하죠.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고장이 표시가 되는 거죠. 얘가 표시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표시 기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장 표시 기구는 얘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고장 표시 기구죠. 그래서 얘가 고장 표시 기구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30X.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봐요? 고장 회복 확인 기구라고 하는 거죠. 고장이 끝났다. 그러면 이걸 눌러보는 겁니다. 이걸 눌러보면 자기유지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럼 고장이 다 끝나서 이것들이 다 원위치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장이 끝났으면 이걸 누르는 순간에 자기유지가 풀려서 소자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소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셋 중에 어느 것이나 고장을 지속하고 있다면 이것을 눌러서 자기유지를 풀더라도 계속해서 여자가 되고 있겠죠. 셋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여자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걸 눌러도 계속해서 점등하게 된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S3가 고장 회복 확인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동기구라고 하는 게 있죠. 세 번째 물어보는 게 기동기구입니다. 기동기구는 BS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어보는 것은 정지기구를 물어보죠. BS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물어보는 것이 운전 표시 램프입니다. 아래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정지 표시 램프입니다. GL.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고장 표시 램프입니다. 고장 표시 램프. O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고장 검출 기구입니다. 고장 검출은 3개가 되어 있죠. 51, 49, 51G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까지 답을 하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주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기능을 알면 그 약호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걸 보죠. 이번에는 점선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을 and, or와 not을 이용해서 로직으로 그리는 겁니다. 단 3입력 이하로 한다. 2입력이나 3입력을 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or가 병렬이잖아요. 항상 병렬은 or입니다. or가 입력이 3개가 되니까 3입력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and잖아요. and가 된 것은 어떻게 되죠? 이 and는 2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뭐 해주는 거죠? or 해주는 거죠. 그리고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릴 때는 or 하나 그리고 and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그 두 개를 or로 묶어야 되겠죠. 논리식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고 그리면 돼요. 그래서 or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or 게이트는 3개라는 거죠.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51이란 얘기죠. 하나가 뭐예요? 49란 얘기죠. 하나가 뭐예요? 51G라는 얘기죠. 그거 하나와 그 다음 얘가 AND가 되잖아요. AND가 되어지는 겁니다. BS3. 근데 얘가 B접점이네요. 그래서 BS3. B접점이니까 NOT 게이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30X. 그러면 여기에 30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무슨 연결이 되는 거예요? O와 연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O와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준 게 30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0X가 되니까 이 30X는 이렇게 가서 여기하고 만나야겠죠.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접속할 때는 반드시 점을 찍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OL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OL이라고 써주면 로직으로 다 변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병렬로 연결되면 OR 게이트, 직렬로 연결되면 AND 게이트라는 얘기죠. 따라서 병렬이나 직렬에 대한 구분이 되면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릴레이 인터록에 대한 회로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인터록입니다. 금지 입력이죠. 이렇게 된 게 인터록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X가 여자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자 중이면 여기 있는 접점이 개로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B의 스위치를 ON 해도 X2는 절대 여자 할 수가 없다. 입력이 금지되는 거죠. 동일하게 X2가 여자 중이라면 여기에 있는 접점이 열려서 이거를 투입하더라도 여기는 절대로 여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인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회로를 논리 회로로 고쳐 그리고 그 다음 타임 차트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리 회로로 고쳐 그릴 때 여기가 엔드가 되겠죠? 여기가 엔드가 되겠죠? 그리고 끝난 겁니다. 서로 같은 것만 연결해주면 논리 회로로 고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가 엔드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이것과 이것이 엔드가 되겠죠. 그러면 엔드 두 개가 나오겠네요. 엔드를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A와 X2죠. 비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A가 될 거고 얘는 X2의 비접점입니다. 이렇게 가겠죠. 얘가 X2가 되겠죠. 그렇게 된 게 이것이 X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B와 X1의 비접점이 엔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죠. 여기가 B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X1의 비접점. 그래서 나온 게 X2가 되겠죠. 그러면 X2는 X2끼리 연결하고요. X1은 X1끼리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점은 잘 찍어줘야겠죠. 잘 찍는 이유 뭘까요? 점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점을 찍는 이유는 이 부분과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교차점입니다. 접속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접속이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점을 안 찍으면 이건지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A와 B 적어주고요. X1과 X2를 적어줘야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죠. 이것에 대한 타임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타임 차트는 어느 것이 여자되어 있는가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회로에 대한 타임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력이죠. 여기는 출력이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요 두 개는 입력, 요 두 개는 출력입니다. 입력은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여러분들은 출력에 대한 타임 차트를 그리는데요. 지금 A와 B 중에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0인 점이라고 보면 돼요. T1에서부터 시간이 T12까지 흘러가는데 A가 먼저 누른 거죠. B보다는 A가 먼저 누른 겁니다. 그러면 A하고 관계되어 있는 X1이 자기 유지되면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B는 눌러도 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다가 A가 끊어지면 출력이 끊어지겠죠.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빗금을 쳐서 표시합니다. 두 번째 구간을 보면 A가 늦고요. 여기가 보세요. B가 먼저죠. B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작합니다. 여기는 인터록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르는 게 중지되고 지속적으로 누르죠. 여기는 보세요. 뭘 눌렀죠? A를 누르고 그 다음 B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지속되고 있죠?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록 때문에 당연히 A를 누르면 X1이 여자 되고 인터록 때문에 X2는 여자가 안 될 겁니다. X1만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얘가 끊어지니까 소자가 됐죠. 그러니까 소자가 됐으니까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된다. 왜? 동시 동작이 아니니까. 차이점이 그거죠. 얘가 끊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명령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 이런 회로, 인터럭 회로입니다. 어떤 회로인지 상세하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터럭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일단은 동시 투입이 방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기기의 보호와 조작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사용하여 관련된 기기의 동작을 금지시키는 회로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인터럭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X1과 X2가 동시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답하면 돼요. X1과 X2를 동시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회로. 동시 투입 방지 회로. 그런데 그냥 동시 투입 방지 회로 하면 안 되죠. X1과 X2의 동시 투입 방지 회로.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답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X1과 X2가 동시 투입이 안 되는 회로잖아요.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X1과 X2가 동시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로다. 동시 투입 방지 회로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맞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상세하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회로 쓰고요. 타임 차트 그리고요. 인터럭 회로에 대해서 동작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죠. 8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면적이 주어졌죠. 40W 이등용 형광등 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와트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형광등 기구의 광속이 4600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이 형광등 기구라고 했으니까 40W 이등용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광속이 이만큼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광등 기구의 전류입니다. 안전기 전류가 되겠죠. 형광등 기구의 전류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형광등 기구를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200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실에 형광등 기구 수 몇 개가 필요하며 최소 분기 회로 수는 몇 회로인가를 결정하래요. 조명률, 감광 보상률이 주어졌고요. 1회로는 15A 분기 회로로 한다고 그랬죠. 얘가 15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16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문제가 요구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15라고 하면 15로 하면 되고요. 16으로 하라 그러면 16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 회로 수까지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가?
여러분들은 이걸 공식을 외우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걸 가지고 풉니다. 조도. 조도 2에 대한 정의를 보는 거죠. 조도에 대한 정의는 면적당에 입사되어지는 광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광원의 광속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느냐 개수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광속이 시간이 지나면 광속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광속을 100%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광보상률과 조명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광속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 광속을 100% 이용하지 못하는 것, 광원이 100이라고 하는 광속을 만들어도 그것을 100% 이용하지 못하니까 조명률이라고 하는 거와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 대한 광속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죠.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광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공식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D분의 1이라고 된 게 뭐예요? 유지율. 그렇게 얘기하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냐? 216이다. 광속이 2등용짜리 광속이죠. 4600이네요. 그러면 2등용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명률이 51%입니다. 그런데 감광보상률이 1.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n이라고 하는 이 값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항하면 되겠네요. 200에다가 이거 곱해주고 1.3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는 4600에 0.51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40W 2등용, 얘가 40W 2등용 광속이니까 40W 2등용이 23.94개가 나옵니다. 자, 23.94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소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정수로 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0.1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0.1등을 버리느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도가 안 나오잖아요. 광속이 줄어들어서 원하는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0.1등도 무조건 1등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문제 특성상 절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4등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뭐 단위는 개가 됐던 등이 됐던 대가 됐던 특별하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것에 의한 분기회로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얼마냐? 24개의 등기구와 등기구 하나당 전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 전류가 되나요? 그러면 1회로 전류는 15가 되겠죠. 16으로 하면 16으로 나눠주면 되고 15로 하면 15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1.39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1.39회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분기회로가 0.39회로가 어디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절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A 분기 2회로가 되겠죠. 요구하는 대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여기 전압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전압이 200V니까 200V 곱하고 200V 곱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약분된 거니까요. 그렇게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보고요. 같은 거로 봅니다. 따라서 15A 분기 2회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조도에 대해서 조도의 정의를 알고 있고 조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식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조명률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감광보상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것들은 등기구의 광속과 관련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주 보는 문제가 될 것이고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와 동일한 걸로 문제를 푸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조명? 그렇죠. 도로 조명. 도로 조명도 이와 동일해요. 조도 E는 이렇게 가죠. A분의 F입니다. 그런데 도로 조명은 등이 하나만 보는 거죠. 왜? 등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등 하나만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U와 D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단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면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면적이 2분의 BS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2분의 BS가 되는 경우는 양쪽으로 도로 양쪽으로 배열이 될 때는 2분의 BS 그 다음에 그냥 BS가 되는 것은 도로 한쪽으로 배열이 될 때는 그냥 BS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죠. 도로 폭과 등 간격이 되겠죠. 그거로 인해서 등 하나당 분담하는 면적을 이렇게 구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단 여기에 있는 이 N 이걸 하나로 보고 A가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로 조명이 되던 실내 조명이 되던 지금처럼 등수를 구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에 나타낸 과전류 계전기가 유입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결선하고 CT와 OCR 및 전류계를 연결할 때 접지를 하고 어떤 접지인지 쓰고 표현하도록 하시오. 단 과전류 계전기는 상시 페로식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차단기의 트립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52도 아니어도 돼요. 여기가 다른 게 와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관계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죠? 어떤 게 있죠? 변류기 2차 전류 트립 방식, 부적전압 트립 방식, DC 방식, CTD 방식,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얘는 변류기 2차 전류 트립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트립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트립이 됩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에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접점이냐면 B접점을 쓰는 겁니다. B접점을 쓰기 때문에 평상시 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 삼선식입니다. 그러니까 변류기는 2대가 쓰이겠죠. 변류기가 2대가 쓰이고 이런 형태로 결선이 됩니다. 그리고 접지를 해주는데요. 옛날 얘기고요. 지금 이 접지는 변성기 2차 측 접지입니다. 변성기 2차 측 접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단자에다가. 여기 단자가 하나 있죠. 여기 단자가 하나 있죠. 그 단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AS로 갑니다.
전류계용 절한계팩이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고장이 안 나면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이런 점퍼가 있어요. 여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선이 연결된 거예요. 점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장이 안 나면. 여기 있는 트립 코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단자에 연결이 되고 여기 단자에서 이쪽으로 갔는데 역시 여자 코일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고장이 안 나면 지금처럼 전류를 측정하는 정도로만 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과전류가 흘러요. 과전류가 흐르면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시 탭 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 탭 정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5A로 정정을 했다면 여기에 과전류가 6A가 흐른다면 여기에 있는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코일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접점이 열립니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비접점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그 전류가 어떻게 가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있는 트립 코일로 가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겠죠. 어떻게 되죠? 트립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트립 코일이 여자되어서 차단기가 오픈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되는 회로 이거를 변류기 2차 전류 트립 방식, CT 2차 전류 트립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접점을 썼기 때문에 상시 회로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기도 선이 똑같이 연결이 되죠. 트립 코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방식이라고요? 상시 회로식. 그런데요, 이 문제는 상시 회로식에 대해서 완성하라 그랬는데 상시 개로식에 대해서 완성하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시 개로식, 상시 회로식. 상시 개로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상시 개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DC 방식을 말합니다. 또는 CTD 방식이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DC 방식, 직류전압 트립 방식이나 콘덴서 트립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역시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단기 트립 방식에 대한 복선도 그리는 거죠. 이런 거는 충분히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 정리가 되겠죠? 동작 사항을 이해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 위아래 두 개 바뀐다고요? 요게 위로 가고 요게 밑으로 가고 위아래 두 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선이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안 그래요. 순서가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항상 1번, 2번, 3번이면 1번, 2번, 3번으로 와야 됩니다. 그 순서는 지키세요. 물론 바뀌어도 돼요. 왜 바뀌어도 되냐면 얘가 없으면 전류계가 없다면 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뀌어도 돼요. 전류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류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번과 2번에 3번의 순서가 되어야 스위치를 옮길 거 아닙니까? 스위치를 옮길 때에 첫 번째 상에 대한 전류, 두 번째 상에 대한 전류, 세 번째 상에 대한 전류를 각각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반대로 연결하면 첫 번째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류가 나오고 두 번째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 그게 기본 약속입니다. 그러나 전류계가 없다면 관계없어요.
전류계가 이 전류계가 없다. AS가 없다. 라고 하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연결될 테니까. 그랬을 때는 위아래가 바뀐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